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시대에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도 공감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식 플러스 정책 공감 올덴뉴 박진애 사무관, 박경용 사무관, 전지원 사무관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몸 좀 푸는 의미에서요. 행안부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행안부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후배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긴 해요? 네, 언제 해요?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전지원 사무관 행복하고 활기찬 지역과 자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행안부는 부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행, 행인도, 안, 안주인도, 부 부자 되는 한 해 되세요. 어젯밤에 공부했어. 첫 번째 사연 우리 박경용 사무관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닉네임 시베리안 허수키님의 사연입니다. 수원 시민입니다. 현재 수원시 인구가 12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수원시도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는 100만 넘어가지고는 광역시가 안 되죠. 네, 원래는 광역시로 승격이 됐었는데 예전에는 네, 지금은 광역시로 승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면서 광역시 대신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그 모델이 생겨서 이 특례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례시와 광역시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역시는 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 자치단체가 됩니다. 특례시는 이와 다르게 도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일반 시보다는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되는 곳이 수원만 있습니까? 4곳이 있습니다. 수원 포함해서? 네. 일산 있는 고양시 네, 맞습니다. 대박. 네. 제가 이렇게 좀 찍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합격했죠. 네, 정답 알려드리면 수원시랑 고양시 외에도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가 있습니다. 총 4곳이 이번에 특례시로 지정이 되는군요. 특례시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죠? 예,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인구 등을 합산한 인구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종전에 도청이 행사하던 권한 일부를 직접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50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도청에서 허가를 했다면은 특례시의 경우에는 직접 특례시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 규모가 100만에 못 미치다 하더라도 그 행정 수요나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특례가 있다면은 그 특례를 발굴해서 그 자치단체의 맞춤형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이번에 함께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자치단체가 좀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 사연은 제가 소개합니다. 닉네임 말이 안 통하네 뜨. 행안부도 말이 좀 안 통하네 뜨인데. 진짜 통하네 뜨? 정말 통하네 뜨죠? 네. 말 안 통하네 뜨님이 보내주신 사연 봅니다. 최근 해외에 사는 친구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곳에서는 지방의원을 투표로 뽑고 그 의원들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모두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는 형태가 모든 전국의 자치단체한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여전히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기는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선임 방식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개정이 됐다는 것은 그 전의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한 건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다 뭐 지역 여건이나 발전 방향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고 그 행정 운영 시스템도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가 다 동일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몇 사람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선택이 가능한 거죠? 현재 법률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고요. 2022년 초에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안부 유튜브는 구독자는 몇 분이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조사 안 하고 올까요? 중요한 영상들 많이 업로드 될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 많이들 구독, 좋아요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